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조금 민감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친구처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개인적이고 익숙한 행동, 이를테면 혼자 해소하는 일이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풀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60살을 넘기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행동이 이제는 심장이나 혈압, 신경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이 행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어지러움,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노인의학과, 심장내과, 신경과 전문의들이 의료 논문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예순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7가지 시간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절대 비난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알고 더 건강하게 살며 인생의 주도권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안전하고 올바른 시간에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하지요. 하지만 바로 이 시간대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새벽 혈압 상승이라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나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이를 영어로는 모닝 서지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순을 넘기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실신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고요한 새벽, 몸도 마음도 편안해져서 지금이 좋은 시간 같네 하고 개인적인 해소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압은 오르고 있고 호르몬은 불안정하며 신경계는 반응이 느린 상태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극을 더하면 마치 엔진이 식은 차를 갑자기 전속력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사례가 의사들의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부산에 사는 79살 조 선생님은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도우미가 욕실에서 쓰러져 있는 조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잠옷을 입은 채였고 의료진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사적인 자극을 받은 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 선택 하나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것뿐입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별이 더 복잡한 감정을 남깁니다.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남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주제들이 그들에겐 평생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침 9시 이후로 미루는 것. 이 시간쯤 되면 몸은 완전히 깨어있고 혈압도 안정되며 순환계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필요하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혈액을 묽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걷는 아침 산책,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금은 적은 아침 식사 습관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난 뒤 팔과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깊게 숨쉬며 10분에서 15분 정도 몸을 편안히 푸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첫 시동을 부드럽게 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이나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천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주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성은 절대 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생활은 내 몸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며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 선생님이 3년 전 가벼운 심장 이상 이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제대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타이밍을 맞추고 제 심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요. 단 하나의 선택, 단 하나의 시간 차이.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온탕욕을 하는 일은 참으로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죠. 근육이 이완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순간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직후에 신체적인 활동, 그것도 사적인 자극이 이어질 경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과 혈류 반응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기 위해 혈관을 넓히고 피부 표면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은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자위를 한다면 몸은 아직 식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속력으로 작동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심장과 혈관은 과부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의사들은 이를 열 과부하 반응이라고 부르며 특히 노년층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목욕 후에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심지어 실신 직전의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초기에는 몸이 편안해서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실상은 천과 혈압 조절 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욕실은 매우 사적인 공간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넘어지거나 실신하게 되면 바로 발견되고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 뒤에야 가족이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손쓰기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시선 많은 자녀나 손주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욕실에 머무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위험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욕실에 미끄럼 방지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처럼요. 안전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은 뜨거운 목욕 후에는 적어도 30분에서 45분은 충분히 휴식하라고 권장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혈액순환을 돕고 천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을 입은 뒤 가능한 한 의자에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몸은 균형을 되찾고 무리 없이 하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임상내과 의사의 조언, 목욕 후 졸음이 쏟아지거나 팔다리가 솜처럼 가볍게 느껴진다면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 밤 11시 이후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대부분의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겐 이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뇌와 신경계, 심장 건강 모두에 있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뇌와 신경계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집중력, 반응 속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심박수와 혈압 역시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심장을 뛰게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자위를 하게 되면 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지럼증, 낙상, 심하면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은 감정이 가장 쉽게 요동치는 시간입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분들에겐 이 시간이 더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위는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인식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면 할수록 더 외롭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현 선생님 67세의 이야기. 나는 새벽 1시쯤 자주 깼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그럴 때마다 자위로 풀려고 했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더 지치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한 번은 욕실에서 나오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 뒤로 의사 선생님이 낮 시간대로 습관을 바꾸라고 해서 그대로 해봤더니 몸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밤 11시 이후엔 자극적인 행동을 피하세요. 만약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카모마일 차 한 잔, 가벼운 독서 혹은 전통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잠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 하나. 만약 밤에 외롭고 슬프고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럴 땐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마음을 담아 몇 줄 글을 써보세요. 이런 정서적인 위로는 육체적인 해소보다 훨씬 깊은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밤은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과 혈액순환 건강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탈수입니다. 밤새 물을 마시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젊은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순이 넘으신 분들에겐 이 가벼운 탈수조차도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순환 속도를 느리게 하며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위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박수는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은 확장되며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다면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일어날 땐 몸이 가벼웠는데 몇 분 지나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저혈압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 누군가가 곁에 없으면 욕실이나 침대 옆에서의 작은 낙상조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임상의사의 시각. 65살 이상에서는 뇌가 젊을 때처럼 갑작스러운 산소 부족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고 없이 실신하면 뇌진탕, 골절, 뇌졸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강한 움직임 전 최소 15분에서 20분 전이 이상적입니다. 이 한 잔이 혈액을 묽게 하고 심장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며 뇌에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실천 팁, 침대 머리맡이나 욕실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잊지 않게 됩니다. 작은 생활 정보,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아침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물 한 잔이 보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입이 마르거나 입술이 끈적이거나 손발이 차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다른 행동보다 먼저 물부터 주세요. 너무 오랜 정적 뒤엔 너무 빠른 움직임이 위험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여유를 더 즐기게 됩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거나 침대에서 TV를 보며 쉬거나 그냥 조용히 누워있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한 상태가 오히려 심장과 혈관엔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거나 누워있으면 혈액은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자극적인 활동, 예를 들어 자위를 하게 되면 심장은 급하게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아 현기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1시간 정도 영화를 보고 일어났는데 욕실에 들어간 지 몇 분도 안 돼서 머리가 핑 돌고 세면대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깨어나고 나서도 아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저혈압 외에도 또 하나의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혈전 피떡입니다. 특히 겨울처럼 기온이 낮은 시기,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쪽에 작은 혈전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강한 활동을 하면 그 혈전이 움직여 심각한 혈관 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시선, 가끔 아내나 자녀들은 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거나 한참을 망설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좀 느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실제로 위험을 감지한 몸의 본능적인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일어나기 전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손발을 스트레칭하고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등받이에 등을 똑바로 세우고 몇 분간 앉아 계신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만약 사적인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방 안을 가볍게 몇 바퀴 걸은 뒤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리듬을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여전히 건강하고 주체적이며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단지 몸 상태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자위와 같은 사적인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몸을 먼저 부드럽게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어깨를 돌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갑작스러운 저혈압을 예방하고 심장과 혈관이 무리 없이 활동을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위와 감정 건강 사이의 연결입니다. 젊었을 땐 쾌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행동이라도 의미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욕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외로움, 공허함 혹은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석 선생님, 68살의 고백.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밤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뇌는 자위를 통해 도파민이라는 기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슬픔에서 비롯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얇은 담요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따뜻하지만 금방 다시 차가워지죠. 만약 자위가 반복되며 슬픔이나 고립,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반사적 행동으로 굳어져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엔 감정 마비, 불안, 불면증, 삶의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선,
배우자의 입장. 남편이 왜 자꾸 멀어지고 말이 줄어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속엔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부끄러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침실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앉아 서로의 슬픔을 나눌 수 있을 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판단 없이 부드럽게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 건강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감정을 피하고 싶은 걸까? 만약 피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그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화면 속 무언가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의 연결이거나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건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세요. 혹은 아침에 이웃과 차를 마시며 감정을 나누어 보세요. 치유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정신 건강은 보이지 않기에 더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일찍, 더 부드럽게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리듬을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는 지혜롭게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 여러분은 6시 대 이후 몸과 마음이 가장 취약해지는 7가지 시간대를 잘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마음만 찜마밤 앞참 점원밤 탄남자 대타침맘밤 좀 다음 마음 예순 이후 자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존중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진정으로 나 자신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나이듦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은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엇보다 귀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가 노년기 몸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일정하고 정신이 맑고 에너지도 고르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협력이 필요한 활동, 예를 들어 자위 같은 사적인 순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활동하기 최소 15분에서 2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심장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더욱 중요한 준비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공간도 중요합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는 안전한 장소,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필요할 땐 안정된 의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몸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다면 잠시 앉거나 누워서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한 느낌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신 직후에는 절대 격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야 안정된 상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갑작스런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활동까지 겹치면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몸보다 깊은 감정의 목소리 하지만 오늘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 속 깊은 슬픔이나 외면하고 싶은 감정을 피하려는 걸까? 만약 그 이유가 두 번째라면 자위는 그 감정을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나 자신과 연결되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표현이라면 그건 충분히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노년기는 연결, 따뜻함, 가까움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욕구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많은 상실과 변화, 그리고 고요한 외로움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이 올바른 시간에 안전한 공간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며 이루어진다면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돌봄, 감정의 균형,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나이듦을 위한 선택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나누었던 7개의 시간대는 두려움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준비하며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 예를 들어 활동 시간을 조정하거나 약을 복용한 뒤 충분히 기다리거나 혹은 물을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장기적인 안전,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만족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안정까지 포함하는 진짜 만족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험을 이해하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해를 끼치는 오래된 습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존중하며 의식 있는 선택과 새로운 리듬으로 안정감 있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은 안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여전히 여러분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 속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안전함과 만족감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움이나 존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여러분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더 지혜롭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응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혹시 생활 습관 중에서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혹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닿았고 공감되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지금 같은 길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해답을 찾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어딘가를 살짝이라도 건드렸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공유 혹은 구독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 더 따뜻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단정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평온하게, 그리고 깊은 존중과 함께요.